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통로 모두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02786-1073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1668-4917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는 꼭 써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자들이 들어왔을지 지혜 앵커가 한번 정리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부지런히 접수받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종목들 지금 1668-49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문자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 문자매는 역시 제약주가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고민들이 참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HLB도 눈에 띄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옵트론텍 이러한 다양한 제약주 고민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5695님의 고민입니다. HLB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 81,000원입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하죠. HLB 기다리면 괜찮을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이 HLB 같이 모든 바이오 기업은 똑같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이사조차도 자기 회사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게 이 바이오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임상을 진행하는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뭐 비교하는 약품들과의 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가장 큰 뭐 이슈는 바로 FDA의 허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보도기사 내용을 잘 보시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향후에 아직 확정적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데이터가 나오면 그 이후에 FDA와 승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잘 맺어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HLB 같은 기업을 바라볼 때는 뭐 그러한 것들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내부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다시 잘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특히 HLB 같은 경우도 작년 2017년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충분히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손실 국면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뭔가 안정되면 다시 재매수 하시든지 아니면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갔다. 그럴 경우엔 차라리 떨어질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봤다가 무언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든지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 HLB가 무언가 이번에 임상 나왔던 결과들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계속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꼭 언론 보도나 회사의 내용, 관계자 내용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마저도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지금의 시점. 관련 뉴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재 매수 가격이 81,000원인데 현재 이 정도에서도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흐름 잘 챙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꼭 주의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KC 아시아나항공 수고하십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먼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6,200원에 비중 30%. 어제 급락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끝자리 번호 776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명근 전문가님 제시해 주세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죠. 뭐 일단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매각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이제 4월 중에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제 2달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대비 고가가 9,450원에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 5,520원이니까 꽤 많이 급락을 했죠. 이제 시청자님 문자대로 어제 장중에 보면은 7% 넘게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한동안 지지됐던 6,000원대가 깨지면서 많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보면은 오늘 바로 그때 오늘 오전 당시에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불안할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행히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잘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임시 주총에서 보면 발행 주식 총수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전환사채 발행 한도도 확대하겠다. 즉 관련해서 매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7월 중에 아마 매각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숨은 돌렸다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다행히 이제 도지 모양의 꼬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일단 이 선을 깨면 안 됩니다. 대략 5,000원대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5,000원대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변동성이 나오더 지지가 되어 줘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 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6,200원 정도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본전 수준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향후 매각 이슈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숨은 좀 돌린 것 같지만 그래도 7월 중에 나올 수 있는 이 매각 공고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아시아나항공 5,000원 선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6,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본전 챙겨서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도 백조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1668-4917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동안 전화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이 잠겨서 좀 안 좋으시군요. 지금 작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좀 잘 들어볼게요. 예. 네, 종목 이름 말씀해 주세요. 고려산업이요. 고려산업이요.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3,92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시고. 예, 제가 좀 궁금해서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한 4,000원, 4,200원 정도는 가려는지 아니면 본전에 팔아야 되는지. 시청자님, 제가 보니까 3,920원이면 얼마 전 상한가 기록했을 네. 때 그쯤 가격이더라고요. 네, 혹시 그랬어요. 그쯤에 매수하셨어요? 예.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왜 올랐는지 알고 매수하셨나요? 음식료 종목이고요. 네네. 얼른 말하면 저희가 왜 올랐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모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고려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회사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배합 사료 쪽, 그 다음에 식품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를 지금 이제 확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자체 한번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뭔가 성장성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수익성, 돈은 그냥 회사는 영위할 정도로 그냥 적당히 벌고 있고 또 적당히 벌어들인 금액만큼 또 주주들한테 다시 배당을 조금씩 돌려주면서 회사는 꾸준하게 영위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산업이 최근에 주가가 여러 차례 뭐 상한가 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상한가 갔다 하는 흐름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급등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어간의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올라간 이유는 결국 테마로 올라갔다라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대주 열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듯이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로도 약간 분류가 되면서 결국 본업으로 뭔가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본업으로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시점이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만
테마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갈 수는 운이 좋다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매수하신 단가 3,900원대이시잖아요. 그죠? 네, 3,920원이요. 네네. 일단 내가 매수한 본전까지 올라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오늘도 사실 반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오늘도 네. 장중에 3,855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겨서 위아래 굉장히 크게 움직일 때 본전 가까이 올라오면은 제일 좋은 건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거죠. 손해 없이. 매도를 내가 지금 하겠다 일단 이렇게 먼저 파악해 주세요. 네. 본전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막 해서 더 올라가겠지 막 기대하는 그런 심리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한 10% 이익을 내려다가 50% 60% 손실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올라올 수 있는 아직 테마는 지금 크게 꺾인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은 보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 라인도 잡아두세요. 손절가 라인. 이 라인인데요. 오늘도 반등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죠. 적어도 3,1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유 있게는 3,000원 정도. 3,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3,000원 초반 정도. 거기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매도를 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네네.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고려산업은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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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지금은 좀 웬만하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다 풀리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 관리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도 되찾으시고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빠르고 명쾌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 풀어볼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다산 넥트웍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CJ ENM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 52주 신저가 기록하던데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18만 8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왜 계속 하락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4267님의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바닥이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CJ에는 바닥이 어딘지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CJENM이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보자면요. 일단 작년 7월이죠. CJ 오쇼핑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종합 유선방송 사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홈쇼핑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죠. 일단 관련 지금 이유로는 지금 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냐, 이것은 이제 드라마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부진에 의해서 지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나 이 실적을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요, 지난 분기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충분히 지금 실적도 작년 전분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드라마 부분 실적에 대한 부진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 18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19만 원대가 역사적으로 계속 지지가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이후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저점을 깨버렸죠. 깨버리고 나서 지금 현재 17만 원대까지 머물러 있는데요. 그 지지선은 이제 향후 이제 2차 목표가로는 대략 지금 제가 봤을 때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 하락 여파라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15만 원대가 깨진다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실적 전망을 봐서 그렇게 될 가능성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5만 원을 최종 마지노선을 주시고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면 제가 일봉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전 이상권, 그러니까 거의 18만 8천까지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략 18만 원 초반대 언저리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15만 원대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잡아보시면서 18만 원대 초반까지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먼저 이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재모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엔 끝자리 번호 6106님의 고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고민하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05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꼭 좀 봐주세요라고 직접 요청을 하셨습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쌍방울 이 기업 계속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재모 전문가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그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테마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 의류나 네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요.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 기업이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정 정도의 뭐 테마주로서의 어떤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될 때마다 무언가 부각이 되지 않았으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상황들이 사실은 뭐 썩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 뭐 실적, 네일을 팔거나 옷을 팔게 되면 최근에 의류 같은 경우들은 라이센스만 잘해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쌍방울은 현재 좀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는 것들도 본업보다는 뭐 자회사나 또는 관계사들의 어떤 연관성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 엮여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를 잘 보시면 오늘도 분명 윗꼬리를 다는 6% 이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나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아무 관계 없이 주가가 엮여서 위아래 움직이는 현상들이 너무 자주 나타났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지금 매수하신 단가 1,050원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 계시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 뭐 크게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위로 더 분명히 올라가려는 흐름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냥 약수익이라도 이익을 내고 좀 정상적 기업으로 꼭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이 종목은 이 본업보다는 이 히토리오나 이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요. 이재모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담 내용 꼭 기억해 보시면서 좋은 기업으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시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애경산업을 네, 43,750원에 들어갔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이것이 장기로 갈 것인가, 네. 나 산 가격까지 올라올 것인가, 그렇게 음. 알아보고 싶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10%. 10%. 혹시 네. 그 43,750원에 한 번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지금 단가가 이 정도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저도 그 이때 가격대를 좀 보니까 네. 좀 바닥 지지고 반등한다 싶어서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요즘에 그 화장품 업황이 어떤지는 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좋은지는 또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상거래법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좀 요즘에 잠깐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뭐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점 뭐 수익권에 올라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감명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 시기가 조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잠깐 통화를 들으면서 봤는데 조금 애매했습니다, 사실. 예, 일단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치약이나 뭐 비누부터 시작해서 뭐 세제나 그리고 화장품을 또 제조를 하고 있죠.
사실 네. 뭐 2080 치약이나 뭐 케라시스 샴푸 이런 건 빼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동사 실적을 또 견인하고 있는 게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청자님 여성분이니까 뭐 화장품에 대해서 뭐 잘 알겠지만 혹시 이나영 팩트 알고 계십니까? 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게 원래 20대 컨셉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인데 예. 아마 시청자님 20대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신 것 저는 같네요. 예. 60대. 아, 그러세요. 목소리 들어봤을 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나영 팩트가 나왔는데 이게 에이지 투애니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네, 브랜드로 이제 이나영 팩트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그게 좀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잘 팔리고 있어요.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20대 피부 누구나 다 갖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심을 잘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도 이렇게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그 작년도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라기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훨씬 더 상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도 괜찮은데도 이제 주가가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이 보시면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43,750원 대략 뭐 이쯤 되시겠네요. 요때 사실 한번 좀 이렇게 놓고 보면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맞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러실수록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빨리 손절을 사실 해야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타이밍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때 보시면 한 번 또 걸리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은 39,600원, 500원, 600원대죠. 여기도 이제 한번 쑥 이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3, 4일 정도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하락 추세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요 아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현황인데 요 선만 쭉 보세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이후에 그리고 보시면은 기간도 그렇고요. 아래 보시면은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하락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 좋고 전망도 좋고 물론 뭐 아까 주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래서 중국 쪽 물론 화장품들은 이슈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관련해서 이런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차 잔고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0원 선, 35,000원 선까지는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3,000원이신데 지금 35,000원까지 빠지시면 무려 한 20% 넘게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나시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시기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좀 땅이 꺼질 것 같아요. 그죠, 시청자님. 일단 어쨌든 제가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드리자면요. 일단 이러한 손실들은 오히려 짧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중도 10%시잖아요. 만약에 정말 100%시라면 차라리 제가 어느 정도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10%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0% 손실은 복구하는데 11% 수익이 나면 복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금으로. 대신 마이너스 50% 수익이 나면 100% 수익이 나야 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희망 고문에 기다리고 뭐 실적은 좋고 전망은 좋다는데 그렇지만 수급이 꼬여 있고 이렇게 지지 저항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언제 올라갈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 매수세가 지금 당장 들어오지가 않는데 그럼 누가 사냐 이거예요. 그냥 개인 매수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내일이라도 전량 매도하시고요. 다른 뭐 내일 또 사실 좀 대규모 주말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7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하신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저희가 또 종목
통해 가지고 또 저희 이재모 전문가님 그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점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복구 가능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희망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 잘 되셨습니까? 이거는 네. 장기로는 어떻게 해요? 장기로 얼마까지 언제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가도 10%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일단 하락 추세의 종목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회원님 시청자님 어느 정도 매수가 수준 이하 이상은 못 올라가기 힘듭니다.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네. 물타기를 잘못하시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손실만 더 심화될 수도 있고 특히나 더 하락 추세의 종목 물타기하다 계속 지하 1층이 있고 2층이 다음에 3층이 있고 어디까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저점이 어딘 줄 알고 물타기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로서 애경산업의 이 종목을 가지고 저는 물타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중도 적으시니까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예. 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고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빠르게 고민 종목을 문자로 접수해 주신 분의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KEC 아시아나항공 옵토론텍이 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끝자리 번호 027 하나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꼭 부탁드려요.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 가격 4,209원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신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최근 상한가도 터치하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이재모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기업인데 사실은 매수를 좀 하신 상황이고 지금 여전히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하고서 저는 매도할 것을 일단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와서 세계 최대 피트니스 센터에 우리 체성분 분석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한가도 가고 막 연일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아마 돈을 잘 벌었겠죠. 근데 지금 돈을 잘 못 벌어들이고 있고 국내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 중에서는 인바디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런 걸 기업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인바디를 오히려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한다고 20억도 모회사한테 돈을 쉽게 말하면 빌리는 거죠. 주식을 줄 테니까 돈 좀 달라. 20억이 없어가지고 회사 운영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기업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투자를 우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꼭 매도해가지고 다른 정상적 기업에 투자해서 충분히 우리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 다른 기업 투자해서 분명히 실적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다 회복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라가길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을 매수하셔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꼭 대응 전략 기억해 보시면서 좋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풀어드릴까요? 굉장히 상보에 대한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보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2,7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자리 번호 2957님의 고민인데요. 앞서서도 상보 매수 가격 2,100원에 보유하신 분 계셨었어요. 이렇게 고민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명근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LCD 광화 필름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탄소 나노튜브 필름을 또 양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갖춘 거는 이제 분명히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님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목받으신 이유가 보면은 이제 그래픽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차트를 통해서 보고 더 알려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당시 이제 5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딱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쌍봉이 나왔죠. 정확하게 쌍봉이 나오고 이미 이탈을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에 또 이게 악재가 또 하나 더 터졌습니다. 유상증자가 무려 290억 이상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이제 급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지지가 안 되면서 지금 더 흘러내리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량 부담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비중도 크지 아까 시청자님처럼 비중도 크지 않으십니다. 이 종목 평생 전전긍긍 안고 계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손절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상보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 나눠주셨습니다. 이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잘 빠져나오시고 다른 좋은 기업들도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백조 문자 상담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조 앵커 받아주세요. 자, 오늘도 상담 들어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종목들 가운데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서 갑자기 돈 쏠리면서 급등락 나왔던 이런 종목들 잘못 매수하셨다가 또 손실 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말고 좀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 좀 사볼 만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해결사 이어갑니다.